직군식 해외 직판 설명회 시작하겠습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김종박입니다. 소비자가 이제 국경을 넘어가거나 혹은 국경을 넘어가서 물건을 살 수는 있죠. 소비자가 국경을 넘어가서 물건을 사는 거는 됩니다. 근데 판매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판매자가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에 파는 건 정말 힘들어요. 국경을 넘어가서 파는 행위를 직판이라고 부르는 거죠. 해외 직판. 소비자가 국경을 넘어가서 물건을 구매하는 건 직구예요. 직구.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 가서 구매한다. 근데 그건 판매자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판매자가 국경을 넘어서 판매하는 행위가 판매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 전자상거래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까? 전국에 있는 모든 동종 판매자가 다 경쟁자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니 서울에서 부산에 팔 수 있으니까 부산에서 서울에 팔 수 있는 거예요. 저기 요즘 옛날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무한 장소에 있는 사람도 인터넷으로 팔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전국에 있는 모든 판매자가 내 경쟁 상대인 거예요. 살아남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전국에 있는 모든 소비자가 내 고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 동네 사람들만 내 고객이 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경상도 경산에 있는 사람이 백령도에 팔 수 있다는 거죠. 전국 전부가 내 상권이 된다는 거죠. 물론 오프라인은 아직 안 그래도 돼요. 예를 들어서 동네 맛있는 만두 가게 거기 계속 가니까. 근데 그거는 이미 주류 사업에서 배제된 거잖아요. 전자상거래 하지 않고 살아남을 방법이 없습니다. 전자상거래를 빼고 유통업을 생각한다는 건 웃기는 거죠.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판매자가 전국에 있는 모든 소비자를 상대로 해야 된다. 이거는 정말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이건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독과점이 필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인구직 사이트는 잡코리아와 사람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악 듣는 음원 사이트는 지금은 유튜브가 들어왔죠. 유튜브 뮤직이, 저는 유튜브 뮤직 듣는데 유튜브 뮤직 직전에는 메론 썼었고요. 메론 쓰기 전에는 벅스 뮤직 썼었어요. 근데 벅스 뮤직 없어진 거 아니에요? 벅스 뮤직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래봤자 3개란 말이죠. 2개만 남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수많은 인터넷 쇼핑몰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쿠팡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을 것 같지 않아요? 저 쿠팡을 어떻게 감당하냔 말이에요. 다 이런 식이 돼요. 그래서 작은 회사가 유통업에서 성공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국에서. 물론 이제 오프라인으로 동네 가게 하면 돼요. 난 진짜 맛있는 빵집 했는데 난 전자상거래 상관없어. 그냥 우리 동네 사람만 하고 나는 주 월수금만 팔 거야. 이런 게 속편한 거지. 근데 그런 능력은 또 있으면 그거 하는 게 제일 나아요. 저는 진짜 전자상거래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해보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진짜 권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경쟁이 하도 극심해서 오프라인보다 돈이 훨씬 많이 드는데, 왜냐? 좀 극단으로 해서 칼국수집 작게 열면은 돈이 많이 안 들잖아요. 그래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하냐? 일단 자리 잡으면 대박 나는 거예요. 일단 자리 잡으면. 예를 들어서 스타일란다 아시죠? 여성분들은 잘 아시죠? 스타일란다가
프랑스 로레알 그룹에 얼마에 팔렸나요? 스타일란다 김소희 사장 맞을 거예요. 그분이 40살이 안 됐어요. 그 나이에 7천억을 벌었어요. 그게 된다는 거죠. 자, 마켓컬리 적자투성이잖아요. 근데 사장은 떼돈 벌었어요. 이미 투자 받아서. 근데 다른 거 어떤 거에서 그렇게 투자 받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전자상거래업이니까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홈페이지도 만들지 않고 800억에서 1200억 기업 가치를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가면 중고나라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아세요? 중고나라 얼마 쳐줘요? 800억에서 1200억 쳐줘요. 네이버 카페라고요. 우리가 만든 게,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가지고 1200억 가치를 만들었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전자상거래업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국내에서 장사하지 마세요. 국내는 무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쿠팡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발주자를 따라갈 방법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없는 돈으로도 선발주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외로 나가면 돼요. 왜냐? 해외로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국내에 대기업치고 해외로 제대로 나간 회사가 누가 있어요? 없어요. LG 생활건강도 일본에 못 나갔잖아요. 그 다음에 무신사 아시죠? 무신사 못 나갔어요. 근데 티쿤은 조금 있다가 보시겠지만 티쿤을 이용해서 여러 회사들이 성공했다고요. 좀 안타까운 거는 코로나 타격이 너무 컸어요. 코로나는 진짜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안정된 수익을 이미 확보한 회사들이 많다는 거죠. 국내보다 오히려 해외로 나가는 게 훨씬 쉽다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쉽다는 개념은 돈을 벌기 쉽다는 거예요. 쉽기야 한글로 하는 게 쉽죠. 근데 그게 쉬우면 뭐 해요? 돈이 안 되는데. 그게 아니라 쉽다는 것은 돈을 벌기 쉬운 일을 해야 된다는 건데, 가장 쉬운 방법은 경쟁자가 없는 땅에 내가 먼저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고기 없는 저수지에서 백날 낚싯대 들이고 앉아 있으면 뭐 하냔 말이에요. 혹은 고기는 많아. 근데 낚시꾼도 더럽게 많아. 이거 할 일이 못 되는 거잖아요. 옆에 막 첨벙대지, 뭐 또 소리 내면 싸우지, 뭐. 근데 제일 좋은 거는 고기는 정말 많아. 근데 낚시꾼은 없어. 이 고기도 낚시된 경험이 없어. 이런 데가 대박인 거예요. 집어넣으면 그냥 나와주니까. 해외가 그런 땅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는 이름 있는 회사 중에서 해외로 나간 회사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를 제가 뒤집어서 설명해 드리면, 한국에 해외 판매자가 진출한 사람이 없어요. 해외 판매자 중에서 한국에 인터넷 쇼핑몰을 열고 판매 행위를 하는 사이트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있나요? 딱 하나는 얘기할 수 있어요. 알리바바 마동석, 정말 기절할 것 같지 않아요? 뭐 무슨 이런 키보드를 뭐 300원에 판대. 어떡할 거야 이거? 뭐 이런 의자도 뭐 5,000원에 준대요. 알리바바. 그거 말고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해외로 넘어가는 게 우리만 힘든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도 매우 어려워요.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뭐 진취적이지 않아서, 야, 한국 사람이 제일 진취적이야. 우리나라만큼 많이 나간 데도 없어요. 그 우리나라 상인들만큼 해외에 제대로 진출한 사람이 다른 나라엔 없는데, 그 한국 상인들 중에 제대로 사업하는 사람은 50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장담하지만 아무도 안 나갔어요. 그것도 겨우 저하고 같이 해가지고 일본 겨우 나간 거예요. 일본 저 넓은 90억이래 인구가. 이제 다른 나라 못 나간 거예요. 근데 티쿤이 그 50명 중에서 적어도 한 20명, 30명은 키웠죠. 키웠다? 누가 들으면 욕하겠는데 하여간 도왔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전자상거래는 확실히 유망한 비즈니스입니다. 또 안 하면 안 돼요.